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내 줄기세포 치료 방법에 대해서 현재 또 국내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줄기세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술 또는 시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줄기세포 치료제 이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술 또는 시술이란 말은 자신의 몸에서 빼는 자가줄기세포를 최소한의 조작만으로 다시 주입하는 방법, 이걸 의료행위로 시술이라고 의미합니다. 자신의 지방이나 골수 등을 제치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부작용도 없이 주사 및 관절 내시경 방법으로 시술하는 방법을 우리가 줄기세포 시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자가줄기세포는 내 몸에서 채취하는 세포를 말합니다. 내 몸에서 채취하는 세포. 그래서 내 몸에서 채취하는 세포를 보면은 주로 혈액, 지방이나 골수, 여기서 뽑는 방법을 말하고, 최소한의 조작이라는 이 말은 단순 분리를 얘기를 합니다. 단순 분리해서 당일날 즉시 이렇게 시술하는 방법을 우리가 줄기세포 시술이라 이렇게 하고,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줄기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약사법에 해당에 대해서 치료제, 제로 만들어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약을 주입하는 걸 앰플에 담긴 형태에 있는 약을 주입하는 방식을 우리가 치료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치료제는 국내에서도 치료제 허가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요 허가난 치료제하고 단순 시술 요 두 가지를 국내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국내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하면 불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시술할 수 있는 치료제도 있고 또는 단순 분리로 시술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는 왜 나가느냐? 해외에 나가는 부분은 최소한의 조작이 아니라 세포를 배양을 통한 또는 증식을 통해서 세포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경우를 늘리는 경우에 해당되는 세포 치료술을 국내에서는 못하고 해외에서 해야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자가줄기세포로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혈액을 채취를 해서 단순 분리해서 넣는 방법인데, 이걸 자가 혈액 줄기세포다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줄기세포가 아닙니다. 아니고 혈액 안에 있는 혈액을 이 색깔별로 구분하다 보면 혈장이라는 부분이 있고 적혈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게 백혈구하고 혈소판이 있어요. 혈소판. 그래서 이게 PRP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플레이트 리치 플라즈마, 그래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용해서 단순 분리, 혈액을 단순 분리해서 주입을 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PRP 주사를 하는데, 주로 PRP 주사를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무릎, 연골재생 쪽에 보조로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심지어 치과에서도 쓰죠. 치과에서도 혈액을 채취를 해서 씁니다. 쓰는 이유가 PRP 자체가 성장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인자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양제. 그래서 우리가 PRP 주사를 맞습니다.
그래서 PRP 혈액을 채취를 해서 세포를 맞았다. 이거는 줄기세포가 아니고 PRP 주사를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렇게 국내에서 시술을 많이 하는 부분이 지방을 채취합니다. 지방.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형 부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지방을 채취하는데 지방 안에도 줄기세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지방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부라든지 엉덩이, 허벅지, 팔뚝 이런 부분에 지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수면 마취 또는 국수 마취를 해서 지방을 뽑아냅니다. 지방을 뽑아내서 채취를 하고 이 지방을 원심 분리 기기가 있습니다. 원심 분리 기기에서 분리를 하면은 이게 줄기세포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된 줄기세포하고 또는 우리가 가슴 성형 같은 걸 할 때 또는 얼굴 성형을 했을 때는 순수 지방하고 이렇게 같이 모아서 지방을 주입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줄기세포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입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줄기세포는 단순하게 국내에서 시술하는 부분은 얼굴 성형, 그 다음에 주로 관절, 연골 쪽에 시술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방줄기세포도 유용하게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뽑는 방법이 골수입니다. 골수. 골수에는 아주 이렇게 유용한 중간엽 줄기세포가 있죠. 조혈모 세포도 있고. 그래서 골수 줄기세포는 국수 마취를 해서 우리 골반 뼈에서 주사를 이렇게 넣고 뽑아냅니다. 그래서 골수는 혈액을 생성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세포를 뽑아냅니다. 골수 줄기세포는 주로 우리가 무릎 연골 재생 쪽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빈혈이 있다든지 이런 혈액 질환 쪽에 골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골수나 지방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해서 시술하는 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시술을 다 합니다. 그래서 골수 지방 요 부분을 상당히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에 이런 골수나 지방을 통해 가지고 시술하는 한 4가 있습니다. 얘가 있는데 주로 줄기세포 이제 청셀 젊어지고 싶은 항노화 시술 쪽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성생활 만족도라고 나오는데 성기능 개선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방이나 골수를 채취를 해서 단순 분리를 통해서 특정 부위에 주입함으로써 개선을 시키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성형 쪽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성형. 그래서 아름다움을 되찾는 셀로 이용을 한다. 그래서 얼굴 쪽에 그 다음에 머리 탈모 쪽에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탈모 치료용으로도 많이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가지 정도 시술에는 혈액이나 그 다음에 지방, 골수를 채취해서 단순 분리를 통해서 시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릎 쪽으로 한번 특화를 시켜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내에 보면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 무릎 연골 재생 시술에 줄기세포 시술을 한다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걸어 놓는데 많습니다. 배너라든지 이런 거 병원 입구에다가 많이 걸어 놓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골수나 자기의 골수나 지방을 채취해서 무릎에 주입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절염 효과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한 350에서 한 400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관절 내시경까지 이렇게 겸하면은 6, 700까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지방이나 골수를 채취를 해서 단순 분리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시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방, 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 시술이 가능한 부분에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습니다. 치료제. 우리나라는 약사법에 준해 가지고 줄기세포 시술보다는 이렇게 치료제를 만들어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줄기세포 치료제의 허가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2011년 7월 달에 파미셀이라는 이 줄기세포 연구소에서 자가 골수를 채취를 해서 하티셀그램이란 이런 치료제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급성 심근경색에 적응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급성 심근경색 후유증 치료제입니다. 후유증 치료제로서 2011년 7월달에 전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가 승인을 내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가 하나 나왔다 이런 데 큰 의미가 있고 자가골수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급성 심근경색에 적응증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카티스템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메디포스트, 여러분 들어봤죠? 그 제대헬 보안을 해왔던 메디포스트 연구소에서 제대헬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무릎 연골 치료제입니다. 무릎 연골이 결손된 부분에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제로서 카티스템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이 카티스템이 거의 시술을 많이 안 했는데 2, 3년 전부터 무릎 연골 재생술에는 카티스템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카티스템 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줄기세포 치료제는 큐피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트로젠 연구소에서 허가를 받은 건데 자기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합니다. 자기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큐피스템을 만들었고, 주로 어디에 치료를 하냐면은 크롬성 누공치료제였습니다. 크롬성 누공치료제는 우리 그 가수 중에 윤종신 가수가 이 크롬성 누공이 불치병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에 걸렸던 부분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큐피스템이다. 저도 이렇게 크론병에 걸리신 분들 몇 분을 상담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에 치료제로서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안트로젠 이 제조사에 연락을 해서 병원하고 합작해서 서울 지방의 몇몇 병원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합작을 해서 제가 알기로 아산병원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줄기세포로 크롬성 누궁치료를 한번 거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아스템 제조사에서 자가골수 줄기세포로서 루게릭병 치료에 뉴로타니 알주 요 부분을 치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골수, 제대혈, 지방, 골수 이러한 부분들이 치료제로서 허가를 받았다는 부분은 적응증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지금 미국의 오시리스 테라피우틱스라는 이 제조사에서 골수를 이용해서 프로키말이라는 급성 식팬데 숙직병, 크론병 여기에 적응증이 있는 치료제를 개발했다. 이런 허가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케시 파르마슈티치, 그러니까 이것도 각막 상피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각막 윤부 줄기세포 결핍증 여기에 치료제로서 홀로크라라는
이 제품을 승인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봐가지고 줄기세포 치료제는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네 가지가 나오죠. 우리나라가 네 가지가 나오고 해외에서도 그렇게 치료제가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실은 치료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라는 것은 약품이다, 약품. 그래서 어떤 재료를 쓰든 간에 누구나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치료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허가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치료제 말고도 우리가 줄기세포로 시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골수는 급성 심근경색에 적응증이 있다는 뜻이고, 제대로 무릎 연골 결손에 효과가 있다는 뜻이고, 지방줄기세포는 크롬성 누궁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치료제를 안 만들어도 이 지방줄기세포라든지 자가골수줄기세포로서 루게릭병이나 급성 심근경색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종 골수줄기세포, 숙주병, 크론병, 그 다음에 각막 윤부 줄기세포 결핍증 이런데 줄기세포가 다 이렇게 난치성 질환에 쓰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품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현실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 게 어떤 부분인가 이걸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줄기세포는 이렇게 국내 포함해서 해외로 하면은 6가지 정도, 물론 여기 한두 개 정도 더 첨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 알아보도록 하고, 자, 우선은 국내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 관절염 연골제 줄기세포 치료 카티스템. 조금 전에 이게 메디포스트에서 나왔다 그랬죠. 애기들 제대일에서 메디포스트가 무릎 연골 개선 치료제로서 카티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에 국내에서 잘 이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형외과 의사들도 그렇고 이 병원 측에서는 연골이 재생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느냐, 연골이 어떻게 재생이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험과 임상을 통해서 보니까 연골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연골에 달았을 때 여기에 주입을 하게 되면은 임상 상태에서 보면은 70에서 80% 이렇게 연골이 재생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0%에서 80% 연골 재생이면은 상당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시술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릎이 안 좋았을 때 줄기세포로 시술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대로 무릎이 안 좋으면 골수 줄기세포를 채취를 해서 원심 분리를 하고 바로 무릎 연골에 주입하는 방법. 그리고 시술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그 다음에 지방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를 통해서 여기에 주입하는 방법. 그리고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시술하는 방법. 지금은 치료제를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카티스템이라는 치료제를 통해 가지고 주입을 해서 연골이 재생되는 방법.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 그래서 그럼 어떤 것이 좋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일 임팩트한 부분이라고 보면은 사실은 카티스템을 통해 가지고 주입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세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골수나 지방을 채취를 해서 주입을 하는 것은 좀 무릎 연골 상태가 좀 경미한 상태에서는 골수나 지방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단순 분리해서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무릎 연골 상태가 아주 심할 경우에는 카티스템 제도를 실시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카티스템 같은 경우는 병원에 한 12일에서
14일 정도, 한 2주 정도 입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 3개월 정도는 기부수나 목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생착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카티스템 같은 경우는 생착되는 기간이 좀 깁니다. 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응을 잘 하셔야 되고, 골수나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입원을 하지 않고 바로 주입을 하고 그 다음날 활동을 해도 크게 뭐 지장이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반드시 있고, 그렇다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오늘 그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그 다음날 골프 치러 갔다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무릎이 안 낫습니다. 이 줄기세포가 무슨 본드도 아니고 바로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러시면은 이게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거는 카티스템 이 치료술처럼 뭐 입원을 장기간 동안 안 하시더라도 골수나 지방을 가지고 무릎 시술을 하게 되면은 한 보름 정도는 주의 깊게 행동을 해야만 생착이 되는 겁니다. 줄기세포는 서서히 자라납니다. 서서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로서 면역 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녹십자설에서 나온 이문셀 LC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면역 쪽에 이 치료제 허가를 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세포 제거 후에 종양 제거가 확인된 환자의 보조요법으로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간암 후유증 치료제입니다. 간암 후유증 치료제로 받았고, 이 부분은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종류이기 때문에 환자의 그 혈액을 채취를 합니다. 혈액을 채취를 하고 혈액 안에 있는 단핵구를 추출해서 2주 동안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해서 그 배양되어 있는 세포를 환자에다가 정맥으로 투여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NK세포 시술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합니다. NK세포 시술은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이제 NK 면역세포 하는 세포하고 이게 좀 틀린 부분이, 이문셀 LC는 우리 면역세포 중에 T림프구하고 사이토카인 유도살해세포 CIK 이 두 가지를 믹스를 해서 우리 몸에 투여를 하면은 이 T림프구와 CIK가 암세포를 찾아가서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기전이 작용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T림프구가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세포 중에는, 특히 면역세포 중에는 B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B세포가 굉장히 차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T세포가 항체 B세포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간접적인 역할을 통해 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부분도 과거에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지금 요양원 같은데, 또 작은 중소 개인 병원에서 제휴를 받아서 실손보험 처리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외 쪽으로 NK세포 치료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항암 치료와 함께 이문셀 LC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이렇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영구 카티스템 제도, 카티스템 제도도 지금 초창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제 그 실손보험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하고 잘 상담을 해서 우리가 인공관절까지 가기 전에
왜냐면 인공관절은 최후의 보호 수단이고, 줄기세포를 통해 가지고 시술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인공관절도 장점이 있지만은 인공관절은 또 완전히 연골을 없애고 거의 로봇 형식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 연골을 달아주지만은 다시 재생해서 본래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래서 원래 카티 시스템은 좀 비쌉니다. 정상적으로 하면은 한 900만에서 한 1200 정도 합니다. 한쪽에 지금 병원에서 받는 비용들이 입원 비용도 좀 들고,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하면은 한 3천만원까지도 2,500, 3천만원 정도 비용이 비싼데, 이 부분도 병원하고 잘 이렇게 이 조건이 맞으면은 보험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에서 한 300 정도 선에서, 또는 한 5, 600 선에서 양쪽 다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병원에서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와 해외 줄기세포 시술과 치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자가줄기세포로서 골수를 뽑아가지고 시술한다. 그래서 시술이라 이랍니다. 시술. 그래서 골수를 채취해서 원심 분리해서 우리가 무릎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골 재생 이런 부분들, 고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이런 방식들, 지방을 채취를 해서 이것도 연골 시술, 얼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슴 성형 시술 이런 데 좀 씁니다. 그 다음에 얼굴 가슴 동안 시술 이런 부분을 다 씁니다. 그 다음에 무릎 연골 재생술, 요런 세포 치료제, 아까 세포 치료제 나왔죠. 카티스템이라든지 하티셀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 후유증 치료제인데 좀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 요 부분 카티스템이나 또는 이문셀 LC 이러한 부분들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주로 과거에서는 세포를 보관하는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내의 시술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미래의 앞으로의 쓸 수 있는 세포를, 내 자가 세포를 한번 보관해 놓자, 이런 취지에서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국내에서는 셀뱅킹 업무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셀뱅킹 업무가 많이 이렇게 뜸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는 시술 위주로 좀 가벼운 시술 위주로 줄기세포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해외에서는 어차피 이 세포 자체를 증식 배양을 통해서 세포의 활성도를 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국외에서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약사법을 적용을 받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는 약사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지금 일본, 중국 같은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에서는 의사의 판단이나 또는 시설에 대해서 이 자격을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시설이나 의사에 대한 판단 능력에 따라서 시술을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치료제 만드는 데는 많은 비용과 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로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골수줄기세포, 그 다음에 지방줄기세포를 우리 가슴 성형 쪽으로만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난치병 쪽으로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세포들이죠. 골수줄기세포, 그 다음에 제대혈 탯줄줄기세포. 국내에서는 제대혈 탯줄줄기세포를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혈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치료제로 나와 있는 건 카티스템, 요거 한 부분만 쓸 수 있지, 나머지는
거의 제대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가, 예, 우리가 제대일 탯줄 같은 경우는 타가로 봐야 되거든요. 내끼 아니고 애기들 거 우리가 성인들이 쓰는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항노화라든지 난치병 치료 쪽은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시술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줄기세포. 신경줄기세포도 국내에서 추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대일 탯줄 신경 같은 경우는 해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이고, 그 다음에 NK 면역세포. 면역세포, 아까 세포 치료제에서는 우리가 T세포하고 CIK 세포가 있었는데, 그 이문센 LC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내추럴 킬러, 그 다음에 수지상 세포, 뭐 이런 거, 이러한 세포들은 다 국내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로 갑니다. 해외로.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은 국내 시술이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일본으로 많이 갑니다. 일본으로 가서 시술을 많이, 해외 원정 시술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일본이 기술이 더 우리나라보다 뛰어나서 일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을 가는데, 사실은 국내 기술로 가가지고 일본에서 시술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물론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은 국내보다 뛰어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줄기세포로서 시술을 받는 부분은 전부 다 국내 기술이 더 탁월하고 국내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포 부분이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대일이라든지 탯줄 신경이라든지 이런 아주 이렇게 고귀한 세포들은 일본도 없고 국내도 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서 이 활발하게 발전되고, 홍콩이나 대만, 독일 쪽, 영국 쪽 이런 나라에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다 좋습니다. 다 좋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잘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방줄기세포입니다. 우리나라가 성형 부분에서 굉장히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줄기세포도 마찬가지로 지방줄기세포 쪽에는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나머지 골수나 제대일, 탯줄, 신경 이런 부분은 해외 쪽으로 이렇게 강하게 되어 있고, NK세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내 법 때문에 지금은 일본으로 좀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곧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기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 시술할 수 있는 전부 다가 사실은 국내에서 시술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현재는 이렇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줄기세포는 국내에서는 불법이던데요.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고, 국내 기술이 해외에 뒤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뒤떨어지지 않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없이 해외로 가는 그런 이 천국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에 치료제가 많이 나와 있고 해외에도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좀 활용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